죽음. 인류가 의식을 갖게 된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를 매혹시키고 두렵게 만든 개념입니다. 과연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간단하게 말해서 죽음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유지하는 모든 생물학적 기능이 돌이킬 수 없게 정지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명 활동이 멈추고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던 생화학적 반응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되는 지점이죠. 동면처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 또는 일부 생물에게서 볼 수 있는 가사 상태와는 달리 죽음은 존재에서 비존재로 향하는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유기체 내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별 세포의 기능이 정지되고 분해되는 세포 사멸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말하는 개체 전체의 죽음도 있습니다. 이는 뇌나 심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 시스템이 기능을 멈추면서 발생하며 신체 전체에 걸쳐 연쇄적인 기능 정지를 일으킵니다. 죽음은 한 개체의 여정이 끝나고 그들의 생물학적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쓰이는 과정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세포의 중심에는 유전 물질인 DNA가 있습니다. DNA는 생명의 설계도이며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중나선 구조 안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라는 네 가지 화학적 염기 서열로 쓰인 유전 암호가 존재합니다. 마치 사다리의 가로대처럼 쌍을 이루는 이 염기들은 유기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DNA는 마치 금고 속에 잠겨 있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세포는 RNA라는 단일 가닥 분자를 사용합니다. RNA는 DNA의 유전 정보를 세포 내 단백질 공장인 리보솜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보솜에서는 유전 암호가 해독되어 세포의 일꾼인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단백질은 물질 대사 반응 촉매부터 세포막을 통한 분자 운반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단백질은 생명 과정을 주도하는 건축가, 메신저, 수비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광활한 오케스트라를 상상해 보세요. 각 악기는 웅장한 교향곡에서 특정한 부분을 연주합니다. 세포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들이 정교하고 조화로운 춤을 추는 복잡한 세계입니다. DNA는 악보를 제공하고 RNA는 지휘자 역할을 하며 단백질은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연주자입니다. 에너지 생산, 노폐물 제거, DNA 복제와 같은 세포 과정은 모두 복잡한 단백질 네트워크와 신호 전달 경로에 의해 정교하게 조율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항상성으로 알려진 세포 내부 환경의 동적 평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독소와 같은 외부 요인이나 DNA 손상과 같은 내부 오류로 인해 이러한 섬세한 균형이 깨지면 세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세포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손상을 복구하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정교한 메커니즘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거나 이러한 복구 메커니즘이 실패하면 세포는 세포 예정사 또는 아포프토시스라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멸의 개념은 수세기 동안 인간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늙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자연계의 일부 생물은 놀라운 재생 능력을 보여주며 노화의 필연성에 도전하는 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 도롱뇽인 아홀로틀은 잘린 팔다리, 꼬리는 물론 심장과 뇌의 일부까지 재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나리아라는 편형 동물은 여러 조각으로 잘라도 각 조각이 완전한 개체로 재생됩니다. 이러한 생물들은 놀라운 세포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 손상되거나 손실된 조직을 놀라운 효율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세포는 다양한 세포 유형으로 분화할 수 있는 뛰어난 가소성을 유지하고 있어 복잡한 구조를 쉽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생의 달인들조차도 진정한 불멸은 아닙니다. 질병, 포식 또는 재생 능력을 넘어서는 환경 변화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놀라운 능력은 재생의 잠재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삶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재생의 한계 또한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섹션, 노화. 세포 수준에서 본 노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물학적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노화는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노화는 세포 과정의 점진적인 저하와 세포 구성 요소의 손상 누적으로 나타납니다. 노화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생명의 설계도인 DNA 손상의 축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사선이나 독소와 같은 환경적 손상에 노출되거나 DNA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돌연변이 및 기타 형태의 DNA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포는 정교한 복구 메커니즘을 진화시켜 왔지만 일부 손상은 불가피하게 누적되어 유전 암호의 무결성을 점차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노화의 또 다른 특징은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 모자인 텔로미어의 단축입니다. 텔로미어는 신발끈 끝에 있는 플라스틱 팁처럼 작용하여 염색체가 닳거나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텔로미어는 짧아지고 결국 세포 노화를 유발하는 임계 길이에 도달하여 세포 주기가 돌이킬 수 없게 정지됩니다. 여섯 번째 섹션, 노화 이론. 우리가 늙는 이유. 우리가 왜 늙는지에 대한 질문은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을 곤혹스럽게 했고, 이 복잡한 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수많은 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이론은 노화의 자유 라디칼 이론으로, 노화는 DNA, 단백질 및 기타 세포 구성 요소를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반응성이 높은 분자인 자유 라디칼의 손상 누적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유 라디칼은 신진대사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이지만 스트레스, 오염, 건강에 해로운 식단과 같은 요인에 의해 생성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인 길항적 다면 발현 이론은 노화가 특정 유전자의 초기 생애 이점과 후기 생애 비용 사이의 균형이 맞춰진 결과라고 제안합니다. 이 이론은 생애 초기에 생존과 번식을 촉진하는 일부 유전자가 후기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노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보다 직관적인 설명인 마모 이론은 노화가 마치 자동차가 사용하면 마모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와 조직에 대한 손상이 점차적으로 누적된 결과라고 제안합니다. 일곱 번째 섹션, 진화적 관점, 죽음과 재생.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생명의 주요 목표는 생존과 번식이 아닌가요? 그러나 죽음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지속과 진화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과정인 번식에 대한 필수적인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죽음은 나이든 개체를 개체군에서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세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각 세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검증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적 변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체의 지속적인 순환은 개체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하고 진화하는 과정인 자연 선택을 주도하는 엔진입니다. 또한 죽음은 유전자 풀의 해로운 돌연변이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유기체는 나이가 들면서 유전적 오류가 누적되고 그중 일부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이러한 돌연변이가 미래 세대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체군에서 제거하는 메커니즘 역할을 합니다. 여덟 번째 섹션, 수명 연장. 사실일까요? 허구일까요? 인간의 정신에 깊이 새겨진 욕망인 장수에 대한 갈망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했습니다. 고대의 불로장생 약부터 현대의 노화 방지 크림에 이르기까지 시장에는 영원한 젊음을 약속하는 제품들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주장의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과장 광고에 근거한 경우가 많지만 노화 및 장수에 대한 연구는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이며 수명을 지배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유망한 통찰력을 얻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연구 분야 중 하나는 장수에 있어 칼로리 제한의 역할입니다. 효모부터 영장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기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영양실조를 일으키지 않고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수명을 연장하고 노화 관련 질병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복잡하지만 신진대사 변화, 염증 감소, 세포 스트레스 저항성 증가 등이 관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9번째 섹션 수명 연장의 윤리적 의미. 인간의 수명을 크게 연장할 가능성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심오한 윤리적 및 사회적 의미를 제기합니다. 수명이 크게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 경제,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 가지 우려는 기존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입니다. 수명 연장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까요? 아니면 부유하고 특권층에게 집중되어 빈부 격차가 더욱 벌어질까요? 또 다른 우려는 인구 과잉입니다. 출산율 감소 없이 수명이 크게 증가하면 지속 불가능한 인구 증가로 이어져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명 연장 가능성은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훨씬 더 오래 산다면 삶의 가치가 떨어져 우리의 경험이 덜 소중하고 의미 없게 느껴질까요? 10번째 섹션 결론 삶의 순환을 받아들이다. 죽음은 끝이라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웅장한 삶의 순환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탄생에 대한 균형추이자 진화를 이끄는 힘이며 생명의 재생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장수에 대한 추구가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지만 이러한 추구는 건전한 주의와 윤리적 및 사회적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받아들이고 삶을 최대한 누리고 우리의 유한한 존재를 넘어서는 유산을 남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탄생, 죽음, 재생의 복잡한 춤이 어우러진 삶의 순환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자연의 힘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그 세계의 일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